지금부터는 고혈압 잡는 특급 비법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여라. 짠. 혈관 쪼그라들게 하는 이것, 혈관 염증 만드는 이것을 줄여라. 쪼그라들게 뭘까요? 하는 소금, 염증 만드는 밥, 줄여라. 뭘까? 저는 스트레스, 화를 줄여라. 요거 2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혈관 쪼그라들게 하는 소금과 혈관 염증 만드는 설탕을 줄여라. 소금 설탕이네요. 이 교수님. 네, 사실 소금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죠. 고혈압 환자분들은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잘 아시는데요. 반면에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 기분은 좋아지지만 혈액 속에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덜 달게, 덜 짜게 먹어라. 말은 쉽죠. 그런데 입에서 계속 당기는데 이게 그럼.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네, 사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랑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바로 네. 음식 관련된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죠. 워낙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많고 우리나라는 또 맛있는 음식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뭐 음식을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일단 거부부터 하시기 때문에 진료하는 저도 상당히 힘들기 마련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평생 관리하셔야 되니까 기본 원칙은 아까 VCR에 나온 환자분처럼 삼시세끼를 제철 음식에 녹황색 야채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소량씩 드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음식을 드셨을 때 너무 짜거나 달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식이 관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혈압 관리의 원칙 알아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원칙은 먹어랍니다. 먹어라. 오히려 챙겨 드시면 좋을 반갑네. 거. 부실한 식사는 혈압을 올린다. 오, 요것도 그래요? 챙겨 먹어라. 뭘까? 살코기도 챙겨 먹어라. 살코기요? 의외예요. 혈압 네. 관리에는 그러니까요. 소식하고 채식하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우와, 있는데 그러니까. 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일단 반갑긴 한데요, 교수님. 교수님. 예.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히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 1kg당 1g, 70kg면 하루에 7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육고기보다는 닭고기 같은 가금류,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육고기는 전체 단백질의 절반 밑으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오히려 식염에 의한 혈압 상승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먹으려면 채소류나 식이섬유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적절히 드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단백질 외에도요. 고혈압 환자들의 식탁에 꼭 필요한 영양소 4대 영양소 자총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 앞에 차려놨습니다. 자, 하나씩 공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짜잔. 칼륨 나왔습니다. 김, 콩, 닭고기, 단호박, 시금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나 봐요. 네, 네. 교수님. 그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복용하면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려고 우리 몸은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혈관벽에 침착이 되면서 혈압을 올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적게 드시는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린 김, 그리고 말린 김을 제외한 나머지 채소들은 가급적 생으로 깨끗하게 드시는 게 칼륨 섭취가 도움됩니다. 딱 하나 주의할 건 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과도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콩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칼륨에 이어서 칼자로 하나 더 이어볼게요. 이번에는 짠, 칼슘인데요. 뱅어포, 건새우, 멸치, 우유, 요구르트 있고요. 그 옆에 또 하나 열어드릴게요. 짠, 마그네슘 풍부한 식품들,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바나나 권해주셨어요, 고 교수님.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제 칼슘, 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칼륨이 칼슘의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칼슘이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를 또 잡아줍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근육세포들의 이완을 도와줘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고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글루간의 혈류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혈압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칼슘과 마그네슘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양제, 보충제보다는 천연식품으로 드시고요. 그 옆에 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공개합니다. 네.
짠. 요거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연어, 들기름, 견과류 권해주셨어요, 이 교수님. 네, 사실 이 고혈압 환자한테 오메가3를 드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관 안에 있는 기름을 줄이고요. 오메가3는 잘 드시면 혈관의 염증을 줄여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압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영양소인데, 다만 앞에서 보여주셨던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필요한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약 같은 거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채소, 과일, 곡물, 견과류, 생선, 고기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관리의 원칙은 자 보시면 버려라. 버려라. 뭘 버려야 될까요? 버려라. 네, 자 예. 봅니다. 뱃살은 혈압의 적, 서고 움직이고 걸어라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 교수님. 네, 뱃살은 사실 인격은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핑계를 많이 대시죠. 운동화를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마땅한 장소도 없고 네. 실제 운동하면 땀도 나서 어디 가서 씻어야 되니까 운동하기 싫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고민해서 요즘은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앉아 있지 말고 서 계시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움직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장 좋은 신체 활동은 뭐냐?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루에 적어도 7,000보 이상 하시면 혈압 떨어지고요. 콜레스테롤, 당뇨 조절되고요. 결정적이게도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부지런하게 많이 걸으시는 것이 그 어떤 운동보다 가장 효과적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걷기 말고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뱃살 빼는 운동과 다양한 실내 운동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고혈압 다스리고 비만 관리하는 실내 운동법 알아봅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뱃살 감량에 좋은 발끝 짚기. 우선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다음 배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오른손과 왼발이 닿는 느낌으로 다리를 정면으로 뻗어주세요. 고혈압 환자의 운동은 급격히 혈압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끝찢기 운동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큰 과부하를 주지 않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때 동작이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무릎과 팔꿈치가 만나는 자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부와 하체에 단단하게 힘을 주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도 번갈아 20회씩 시행해줍니다. 다음, 탄력 있는 복부를 만드는 동작. 먼저 바닥에 바르게 누워 무릎을 위로 세운 자세에서 양손은 복부 위에 올려주세요. 마시는 숨에 복부에 납작하게 힘을 주며 왼쪽 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주고, 내쉬는 숨에 동작을 바꿔 발차기를 하듯 한 발씩 밀어주고 당겨주세요. 이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복부와 하체 쪽에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류에 무리를 주지 않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회씩 진행하고 동작이 수월해지면 복근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점차 반복 횟수를 2~3번까지 늘려줍니다. 다음, 혈압 조절에 도움되는 종아리 운동.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만들고요. 까치발 자세를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고 종아리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느낌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까치발 운동은 쉬운 동작으로 종아리 근육과 혈관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때 의자나 벽을 잡고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끌어올려 3초간 유지하고, 숨을 내쉬며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려 주세요. 5회에서 10회간 반복하며 동작을 거듭할수록 어깨를 가볍게 내린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실행합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고 갑자기 오르는 혈압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손쉽게 고혈압 다스리는 핵심 운동법, 집에서 꼭 따라해보세요. 네, 뭐 시간 따로 낼 거 없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서 아침마다 까치발 운동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관리의 원칙 뭘까요? 한번 보시면 쪼개서 하라. 뭘 쪼갤까요? 몰아치기 운동 말고 시간 쪼개어 짬짬이 운동하라 나왔어요. 나 교수님.
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죠. 운동도 이제 좋다고 무리해서 하다 보면 특히 고령층에서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지금은 유산소 운동은 거의 날마다 하루 30분 정도 약간 두근거릴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을 빨리 걷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이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월수금 혹은 화요일 목요일 날 아령을 자기가 제일 무겁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으면 그거 3분의 1 정도를 한 30분 정도 가볍게, 즉 유산소 운동 거의 매일,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 하면 30분 정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챙겨야 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풀어라입니다. 뭘 풀어라. 풀까요? 혈관에적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풀어라. 어렵다. 이게 말처럼 안 쉬운데요. 중요하죠, 이 교수님. 네, 사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죠. 실제로 응급실에 보면 집이나 회사에서 열받으셔가지고 막 쓰러지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간단하게 TV 드라마 보셔도 네. 누가 열받게 하면 가슴이나 뒷목 붙잡고 쓰러지시거나 맞아요. 심하면 막 돌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특히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측정해 보면 완전히 다른 네. 수치가 나온 거랑 똑같은데요. 이 스트레스가 왜 안 좋으냐 하면 결국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혈관 안에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중풍이나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 중에서요. 그 말은 쉬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거. 그래, 그리고 이 맞아. 스트레스 푸는 스트레스.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나 교수님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혹시 1시간 이상 시간이 나면 테니스 운동하고요. 아하. 뭐 30분 미만으로 짧게 있을 때는 저는 병원 밖에 나가서 그냥 멍 때리기죠. 오, 아무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늘 보고 땅바닥 보면서 걸어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런 방법이 방법 하시고 있네요. 다른 교수님들께도 여쭤볼까요? 이 교수님. 네. 네, 저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멍 때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괜시리 그것 때문에 제 심장이나 뇌가 상처받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멍 때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고 교수님도 혹시 멍을 때리시나요? 네,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와. 멍 때리기 저도 하고요. 그런가 봐요.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사에 감사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친 듯이 일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에 대한 그침,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